조선시대 4대 사화. 세상의 모든 한국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취침 한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숙면을 기대하며 오늘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해! 다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룡이 어금니와 뿔을 휘두른다고 한 것은 세조를 가리켜 시황제에 비긴 것이요, 회왕을 찾아내어 민망에 따랐다고 한 것은 노산군을 가리켜 의제에 비긴 것이고, 그 인의를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노산을 가리킨 것이니 의제의 마음에 비추어 말한 것이다. 1번 태비 윤씨 사건에 관련된 자들과 살인 세력이 제거되었다. 2번 훈구 세력은 조광조 일파를 모함하여 죽이거나 유배보냈다. 3번 훈구 세력이 사관 김일손의 사초 내용을 문제 삼아 살인을 축출하였다. 4번 훈구 세력이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세웠다. 제시된 지문은 연산군 일기 30권 1498년 7월 17일 두 번째 기사의 일부를 의역하여 인용한 것으로 사관 김일손의 사초에 실린 김종직의 조의제문에 대한 왕의 전교와 신하들의 논의를 담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노산군은 세조에 의해 왕위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한 단종이며, 의제는 중국 진나라 말기 초한쟁 폐시절 항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초나라의 왕입니다. 조의제문은 그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라는 뜻이었는데, 조카인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아 정권을 찬탈했던 세조를 비난하는 뜻이 숨어 있었으며 무오사화의 발단이 된 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보기 중에서 무오사화에 대한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럼 각각의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태비 윤씨 사건에 관련된 자들과 살인 세력이 제거되었다. 태비 윤씨 사건은 성종의 비이자 연산군의 생모였던 윤씨가 왕비로서 어긋난 행동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1479년 폐출되었다가 1482년 사약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건이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화는 1504년에 발생한 갑자사화입니다. 무오사화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잘못된 보기입니다. 2번 훈구 세력은 조광조 일파를 모함하여 죽이거나 유배보냈다. 조선 중종 때인 1519년 발생한 기묘사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중종은 초기에는 반정공신 위주로 등용하였으나 왕권이 점차 안정된 후에는 훈구 세력 견제와 유교 정치의 확립을 위해 신진사림을 등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중 대표 인물이 바로 조광조였습니다. 조광조는 중종의 신임을 받아 여러 개혁 정치를 시행하였으나 지나치게 급진적 개혁을 진행하며 점차 중종의 신임을 잃게 되었고, 위훈 삭제 사건 등 훈구 세력의 반발을 사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모함을 받아 능주로 귀양간 후 사사됩니다. 무오사화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역시 잘못된 보기입니다. 3번 훈구 세력이 사관 김일손의 사초 내용을 문제 삼아 살인을 축출하였다. 1498년에 발생한 무오사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종직의 제자인 사관 김일손이 사초에 스승의 글인 조의제문을 실은 것을 이국돈, 유저강 등이 문제 삼아 연산군에게 고변함으로써 무오사화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3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4번 훈구 세력이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세웠다. 중종 반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1506년에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등이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몰아내고 성종의 둘째 아들인 진성대군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바로 중종입니다. 무오사화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잘못된 보기입니다.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지문과 관련해서 옳은 내용을 찾는 것이므로 무오사화와 관련된 3번이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무오사화와 관련된 문제를 간단히 풀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조선시대에는 여러 번의 사화가 있었는데, 보통 4대 사화라고 하며 1498년에 발생한 무오사화, 1504년에 발생한 갑자사화, 1519년에 기묘사화, 1545년에 을사사화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사화가 발생한 시기는 조선시대 신구 정치세력의 견제와 충돌 그리고 교체가 이루어지던 시기로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조선시대 사화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화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사화의 단골로 등장하는 훈구파와 살인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 말 신흥 무인 세력의 선두주자였던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세력이 1388년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정치, 군사적으로 중앙의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혁의 기회를 잡은 신진사대부는 개혁의 방법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보이며 급진개혁파, 일명 혁명파와 온건개혁파로 분열됩니다.
급진개혁파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우는 역성혁명을 추구하였으며 건문세족의 토지 소유를 축소하는 대대적인 토지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들 혁명파는 이성계와 손을 잡고 새 왕조를 세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대표적 인물로 정도전, 조준 등이 있었습니다. 온건개혁파는 급진개혁파의 역성혁명을 반대하였으며 고려 왕조 체제 하에서 정치적 안정을 위한 개혁을 지지하였습니다. 건문세족 등의 비리세력 제거와 대토지에 사유화는 개혁하되 왕조 자체의 교체와 전면적인 토지개혁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펴게 됩니다. 대표적 인물로 정몽주, 길재 등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온건파의 대표 인물이었던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피살되고 이를 계기로 온건파의 세력은 중앙에서 제거되었으며 급진개혁파는 역성혁명을 통해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면서 혁명파는 개국공신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이들의 세력이 성장하여 조선 세조 집권 이후부터 훈구파로 자리잡게 됩니다. 공신으로서 중앙 정치 권력을 차지한 세력을 훈구 세력이라 하였으며 이들은 성종대의 살림이 본격적으로 중앙무대에 진출하기 전까지 관직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온건파는 죽임을 당하거나 몰락하여 시골로 낙향하게 되고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선비들이 숲에 은거하였다 하여 살림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들은 향촌에서 학문에 전념하고 후학 양성에 집중하였습니다. 훈구파와 살인파는 이와 같이 세력이 형성된 방향이나 성격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정치적, 학문적, 경제적으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훈구파는 조선 초기 왕을 뒷받침해주는 공신 세력이었는데 이에 따라 권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15세기 조선에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특히 세조 집권 이후에는 더욱더 강력한 세력으로 중앙의 권력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이 고이면 썩는 법으로 조선 건국 이래 공신으로 책봉된 집권 세력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으며 많은 폐단을 일으키게 되면서 성종대의 견제 세력으로 살인이 대거 등용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살인파는 지방으로 낙향하여 은거하며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를 길러내며 향촌에서 나름의 세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방에서 성리학에 몰두한 선비들이 영남과 기호지방을 중심으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성종대에 이르러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같은 3사에 진출하여 주로 언관으로 훈구파와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공신과 외척에 비리와 횡포를 견제하게 됩니다. 중앙 집권보다는 향촌 자치를 주장하였고 왕도 정치를 주창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훈구파는 치부에 능숙하여 대지주층으로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였으며 살인파는 지방의 중소지주적인 경제 기반을 가지게 됩니다. 학문적인 면에서 훈구파는 관학파로서 글짓기, 즉 논술, 문장 등의 사장을 중시하였으며 사상적으로도 개방적인 편이어서 성리학 이외에도 불교, 도교, 풍수지리 등의 학문에도 관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살인파는 훈구파와 달리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경학을 중시하였으며 성리학 이외의 학문은 배척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격을 달리하는 훈구파와 살인파는 성종대의 살인파가 중앙에 대거 진출하게 되면서 견제를 시작하게 되자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되었으며 연산군 때 무호사화와 갑자사화를 시작으로 중종 때 기묘사화 그리고 명종 때 을사사화까지 많은 선비들이 화를 입게 됩니다. 지금까지 훈구파와 살인파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4대 사화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전에 관련 유사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가상대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국돈, 여복의 개운, 자네가 이번 사초에 내가 정의왕후 국상 중에 관기를 불러 주연을 베푼 사실을 썼다던데 그것 좀 빼주면 안 되겠나? 김일손, 그건 불가하오. 1번 명종대에 일어났다. 2번 폐비 윤씨 사건과 관련이 있다. 3번 위훈 삭제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4번 김종직의 제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가상대본은 연산군 때 실록청 당상관이었던 이국돈이 사초에 자신의 비위 행각이 기록된 것을 알고 사관 김일손에게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김일손은 당연히 거절하는 대답을 했는데 관련된 사건은 1498년에 발생한 무호사화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명종대에 일어났다. 명종대에 일어난 사화는 4대 사화 중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을사사화입니다. 인종과 명종의 외척 세력 간 왕이 계승을 둘러싼 권력 다툼으로 대윤, 윤임 일파가 소윤, 윤원영 일파에게 화를 입은 사건입니다. 무호사화와는 관련이 없는 시기이므로 잘못된 보기입니다. 2번 폐비 윤씨 사건과 관련이 있다.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의 폐출 사사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화는 1504년 발생한 갑자사화입니다. 무사화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잘못된 보기입니다. 3번 미훈 삭제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중종 때 개혁을 추진하던 조광조 등 신진 사류 세력은 개혁 정치의 일환으로 훈구 세력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는데
전국 공신의 수가 너무 많음을 지적하며 자격이 없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의 위훈 삭제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러한 강력한 요구에 따라 다수의 공신호가 취소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훈구파의 강한 반발이 일어났으며 결국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류가 반격과 모함을 받아 숙청되어 화를 당하게 됩니다. 김묘 사화에 대한 내용으로 무호 사화와 관련 없는 내용이므로 잘못된 보기입니다. 4번 김종직의 제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1498년 김일손 등의 살인파가 유자강 등의 훈구파에게 화를 입은 사건이 무호사화입니다. 김종직의 제자인 사관 김일손이 사초에 스승의 조의제문을 실은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으며 김종직의 제자인 사림들이 크게 화를 입게 됩니다. 실록청 당상관이었던 이국도는 자신의 비위 사실이 사초에 기록된 것을 알고 김일손에게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사화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4대 사화와 관련하여 기출문제와 함께 훈구파와 살인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편에서는 추가 기출문제와 함께 사화의 발생 원인과 결과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숙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잠이 확 깨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